장 초반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결국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에너지 섹터 등 몇몇 섹터들은 상승을 했지만 빅테크주들이 하락폭이 크면서 이 지수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흐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쪽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심리가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심리적으로 변화되는 국면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이제 달라스 지역 이제 제조업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습니다. 1년 이상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낮추려면은 미국 내 제조업의 부진을 이걸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중국 쪽에서 저렴한 수입품을 들여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미국 내 지역 제조업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중국 쪽 경기 회복도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빠르게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자. 왜 지난주에 이제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조금 시장에 불안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쉬어가자.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계속 이제 2차례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잘 안 받아들였죠. 하지만 지난 주말 동안 이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연준이 시장을 계속 놀라게 하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파월이 또 연설이 있습니다. 또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네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관론자들이 많죠. 지금 뭐 몇 달 안에 지금 완전히 퍽석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하는 것만큼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뭐 여전히 빠르게 떨어질 징후는 안 보입니다. 4%대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동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큰 고통, 어떤 경착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이 그래도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경제 괜찮고 이런 데도 쉬어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비 코스틴이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연말을 보면은 S&P 500이 한 3% 더 상승해서 4,500까지 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들 랠리가 짧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들, 대형주들이죠. 이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4월 이후 늘었는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수익을 보기보다는 좀 많이 흔들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제 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주가 변동성이 좀 낮은 거, 그리고 좀 자본 수익률이 좀 높은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을 찾는 것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대형 성장주로 대표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투자가 되는 거고, 지난밤에 상승 주인공들이 이런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홈디포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캐터필러, 하니웰 이런 전통적인 다우지수의 소비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22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28일, 29일 이렇게 이틀 동안 스피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권 규제 정책 그리고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역시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28일 날은 또 하필이면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월그린이 실적 발표를 하고 목요일 날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고요. 간밤에도 크게 하락한 이 알파벳 소식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파벳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서 중립으로 UBS에서 이제 전환을 했죠. 근데 이제 목표가는 올렸습니다. 123달러에서 132달러로 올렸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은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내용이 인공지능을 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좋다 뭐 투자를 하면은 괜찮다 좋다 해서 주가를 올렸는데, 투자한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뽑아 먹을 수 있느냐,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마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막 서치를 하는데, 서치 쪽에서 구글 검색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걸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메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글에서는 오히려 고객을 잃게 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고객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장된 검색 서비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UBS에서 전환을 중립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익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기술주들 조정받는데 이게 이제 좀 잘 넘어가게 되면 더 큰 상승이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지금 보면 일주일 동안 4번이나 상황이 매수에서 보유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목표가는 다들 올렸어요. 다만 이제 디지뱅크에서만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강력하게 이제 바꾸면서 210달러 목표까지 제시했죠. 지금보다도 한참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준 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수준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관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화이자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는 결국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됩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제약 쪽에서는 예민한데, 지금 보면 이제 2개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파이프라인에 당뇨병 치료제를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이제 뺀 건데, 거기에 대해서 SVB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좌절이다, 부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연말쯤 돼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일라이릴리라든가 노버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거기에 비해서 화이자가 지금 선택한 거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화이자가 좀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 순실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 증가하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좀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떨어졌고,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좀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몰리풀이 지난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산업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이나 순이익이 살짝 감소한 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수를 적극 추천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은행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꼽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난밤에 월가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대형 성장주가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주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 쪽에서도 은행주들, 아까 말씀드린 소비주하고 은행주들 쪽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퍼가 2016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8배, 8.4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도 0.9배밖에 되지 않아요. 주당 가치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차피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것은 서로 일치되는 상황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안 팔았어요. 은행주도 정리할 때 안 팔면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 회사의 CEO를 신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고,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매출이 13% 올랐고 순이익도 보면은 지금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 1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현재 분기에서도 매출 같은 경우에 더 상승할 것으로, 그리고 순이익도 17%나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 회계 연도에서도 한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 구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6월 들어가지고 매수 의결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20%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차트 보시면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때도 한 2개월 정도 충분히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 아직 추세 보면서 좀 버틸 만한 건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28달러 아래쪽 구간에서 26달러 구간까지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고, 25달러 80센트 정도에서 손절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여기에서 차트가 흘러내리면 24달러 구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재매수 타이밍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달러, 그리고 2차적으로는 42달러까지 지난번에 방송했던 내용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 종목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렴한 시기가 있었을까요? 최근 실적도 잘 나와주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가치주에 주목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6달러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 1차 36달러, 2차 42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